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에 의해 학교폭력 침묵의 카르텔을 깨자 발표를 맡은 1조 김나은, 이동욱, 박준원, 주지원, 그리고 저는 발표자 이동욱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방관자와 주변인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왜 주제를 학교폭력 방관자의 역할로 정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침묵의 카르텔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고문헌 및 자료로 발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왜 주제를 학교폭력 방관자의 역할로 삼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학교폭력의 구성 집단을 살펴보자면 피해자, 가해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해 활동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구경꾼을 모아오거나 가해 학생을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의 가해 상황을 더 강화하는 가해 강화자. 세 번째는 가해자보다는 덜 주도적이지만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가해자를 도와 가해 행위를 도와주는 가해 조력자. 그리고 저희가 주목한 방관자입니다. 이 방관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하는 태도를 갖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물론 가해 강화자, 피해자, 가해자, 가해 조력자를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방관자는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관계를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카르텔은 동일 업종 기업들이 협정을 맺어 형성하는 독점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면에서 카르텔이란 단어를 썼을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관자 학생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왜 그들이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방입니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타인의 행동은 자기 판단의 중요한 정보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 것인데,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했으니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친구의 침묵 행위를 모방해서 자신 또한 침묵하는 존재로 남아있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에 침묵의 아이들 이제는 말해줘 라는 다큐멘터리의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기준에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는 형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유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주변인의 경험 탐색 연구에서 한 방관자 학생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방관자에서 피해자 위치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에 개입하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고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불안감을 느끼며 나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최초 방어자로서 상황 개입의 부담감 때문에 방관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먼저 사건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황 개입의 묵인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학교 폭력의 간접적 피해를 겪는 방관자를 폭력, 학대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고, 죄책감, 정신적 충격, 불안 및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선으로 이러한 방관자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에 개입하지 않고 묵인하는 또 한 명의 공범이라는 시선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학교폭력의 학대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간접적 폭력을 겪는 또 한 명의 피해자라는 시선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시선을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가해 강화자, 피해자, 가해자, 가해 조력자로 이루어진 사건의 중심 학대 상황을 방관하고 묵인함으로써 고통받는 피해자이며 사건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의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한 명의 가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침묵의 아이들, 이제는 말해줘 다큐멘터리를 통해 해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중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괴롭힘 방지법에서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엿볼 수 있었는데 블레스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 내 신체적 싸움, 언어, 비언어적 논쟁, 그 어떠한 것도 온타리오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강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에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감의 뿌리는 교실에 갓난아이를 초청해서 학생들이 아기의 감정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공감 능력을 교육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뿌리 창립자 메리 고드는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감의 뿌리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는 변하자라고 말하며 세상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에게는 이를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를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이러한 공감의 뿌리 활동의 핵심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에서 변화자로 바뀌게 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은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향상됨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청주 한솔초등학교 평화샘 프로젝트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아이들을 잘 놀도록 하는 것. 원래 놀이라는 게 관계를 열고 복원하는 사회적 장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기 초에 즐겁게 평등하게 놀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 억압해야 될 필요를 스스로 못 느끼죠. 이 공간 안에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몇 명의 아이들, 아주 센 척하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서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상황이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 친구. 지금 이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한 거야 보니까 방관을 했네. 너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런 얘기를 너가 들어보니까 어때 기분이? 나빠요. 역할극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의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 폭력의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소소한 다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즉각 회의를 소집한다. 희정이가 먼저 자리에 앉아서 말했는데 준이가 말 꺼내고 막 장난치고 그랬다가 근데 희정이가 막 짜증나고 진짜 잘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아이들은 서로를 지키고 교사 역시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관심 있게 지켜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근데 지금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가 함께 외친다.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다. 우리는 괴롭힌 상황에서 서로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괴롭힘이 있을 때 서로에게 알릴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와 함께 할 것이다. 교실 내 위계 질서는 학생들 간의 놀이와 화합 활동을 통해 붕괴될 수 있으며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학생들과의 라포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료의 가해 학생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들의 눈이 무서워서 못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처벌이 무섭기도 하고 골치 아파지기도 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방어자 학생이 많아지고 개입,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의 위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어자 학생 인터뷰를 살펴보면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몇 명이 같이 방어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방어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러한 폭력 행동이나 학교 폭력이 조금 더 빨리 중재되고 처리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어자 학생이 다수 존재한다면 학교 폭력은 더욱 빨리 심각해지지 않는 선에서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교사, 학생, 학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카르텔을 깰 수 있을지 저희 조에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교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교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학교 내 학생들의 관계를 꾸준히 살펴보고 방어자로서의 태도,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개인 책임감을 지니고 학생들에게 방관자 또한 또 한 명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예시처럼 폭력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역할로는 방어자로서의 책임의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방관이 아닌 방어자로서 적극 개입해야 하며 방어자로서 그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선생님과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의 역할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기마다 실제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감 및 화합 활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전 사례에서 다룬 것과 같이 역할극, 상담 활동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위험성, 방관자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교육시키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